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역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통쾌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한 어머니가 마침내 일어선 이야기죠. 장모 생일에는 베트남 여행을 보내주고 친엄마 생일에는 걸레와 앞치마를 던져준 아들. 그런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8세 김순자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세가 되었습니다. 한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남들처럼 저도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특히 제 아들 경수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경수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제 옷은 한 벌도 안 사면서 아이 옷은 비싼 걸로 사줬고 제가 먹고 싶은 건 참으면서도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지 사줬죠.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다 깨고 친정에도 손 벌리고 그래도 경수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경수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 민지까지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경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이제는 1년에 설날과 추석 단 2번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가 되었어요. 특히 가슴 아픈 것은 경수가 처가에는 지극정성을 다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SNS를 보면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장모님께 가서 효도하는 모습을 올리더라고요. 사진 속의 경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SNS를 통해 알게 된 일들이었어요. 장모님 생신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들고 가서 파티를 여는 사진들. 반면 제 생일은 문자 한 통으로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엄마도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생일 전날이었어요. 엄마, 금요일에 저희 집에 좀 오실래요? 준서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대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설렘과 기대를 안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도 보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경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떡갈비도 만들어서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았어요. 아들 집은 제가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제 통장을 거의 비워가며 샀던 그 집. 초인종을 누르자 경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반갑게 맞이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민지가 잠시 나갔는데 저녁에 민지 친구 부부가 온대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저를 부른 이유가 청소와 음식 준비 때문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경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오늘요? 금요일이잖아요. 왜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좀 치워주실래요? 저는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서.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8번째 생일을 맞은 저는 아들 집에서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제 미국 친구 부부가 오는데 혹시 한식 음식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잖아요.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요리 실력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제 생일에 제 돈으로 아들 며느리의 손님 접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러 말이에요. 68세의 나이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정리를 하다가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2024년 3월 장모님 생신 기념 베트남 여행이라고 쓰여 있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달 전 장모님 생신에 아들 가족은 베트남으로 3박 4일 여행을 갔던 거예요. 사진 속에는 장모님께 꽃다발을 선물하는 경수의 모습, 하롱베이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몇 장을 더 넘기자 다른 여행 사진들도 나왔어요. 장인 장모님과 함께한 속초 여행, 제주도 여행. 하나같이 처가 가족들과의 여행 사진뿐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경수의 글씨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장인 장모님 결혼기념일 선물 마이너스 태국 패키지 예약 확인. 10월. 이번에는 태국 여행을 선물한다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금요일이잖아요. 왜요? 역시 며느리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 집 누구도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향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장모님 생신에는 베트남 여행을 가고 장인 장모 결혼기념일에는 태국 여행을 선물하고, 그런데 나한테는 이제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으로 기계처럼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 주방 칼로 고기를 자르며 중얼거렸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의 친구 부부가 도착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고 뒤에서 음식만 내어줬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 음식 정말 맛있다고 다들 칭찬해요. 경수가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그 말에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칭찬이 아니라 생일 축하가 듣고 싶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생일도 이제 곧 끝나는군요. 그 누구도 제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에게 너무 서운해서요. 제 생일도 기억 못하고 저를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취급하고, 그래서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김 여사님, 우선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법적으로 완전히 김 여사님 소유입니다. 원하신다면 매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작은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집에 남겨두신 반찬이 너무 짜요. 민지가 싱겁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제 결심이 얼마나 옳은지 확인시켜주는 문자였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세히 적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매각하기,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기,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 목록 작성하기, 여행 계획 세우기. 다음 주 금요일이 민지 생일인데 저희가 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혹시 준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경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제 생일은 기억도 못하면서 며느리 생일은 챙기겠다는 거군요. 미안하지만 난 다음 주에 좀 바빠. 여행 계획이 있어서. 여행이요? 어디로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제주도요? 갑자기요? 그럼 내가 뭘 하든 다 알려줘야 하니? 너도 내게 무슨 일 하는지 알려주지 않잖아. 경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경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내가 왜 너희 집에 가야 하는데? 청소하러 밥하러? 아니면 손주 봐주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정말? 그동안 나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나니? 매주 처가에는 가면서 나한테는 1년에 2번 얼굴 비추는 아들이 갑자기 보고 싶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으며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파트요? 매각이라니요? 그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에게 살게 해준 거지. 법적으로는 여전히 내 집이야.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깨달았다는 거야. 저는 아버지 제사도 잊어버리고 제 생일도 기억 못하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 생신에는 해외여행까지 간 것을 지적했어요. 장모님 생신에는 베트남 여행을 가고 장모님 결혼기념일에는 태국 여행을 선물하면서 친엄마한테는 뭐 했니? 내 생일에 청소시키고 요리시키고. 그게 자식이 할 일이니? 미안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미안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요양형 커뮤니티 빌리지로 갈 거야. 내 또래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더라고. 준서는 잘 크길 바란다. 그리고 준서 명의로 된 적금은 그대로 둘 거야.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한 달 후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어요. 요양형 커뮤니티 빌리지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무엇보다 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요즘은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지만 이제 와서 배우니 더 재미있네요.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도 갈 예정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네요. 저희가 찾아뵐까 합니다. 이제야 제 생일을 기억하는군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오려면 와. 그런데 선물은 필요 없어. 그저 진심 어린 생일 축하만 해줘. 며칠 후 정말로 경수 가족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서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경수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경수는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2번은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영도 배우고 친구들과 문화센터도 다니고 바쁘게 살고 있어. 그게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민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어머님이 롤모델이에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와 경수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처가와 친정을 공평하게 챙겨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어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던 이집트 여행 패키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 하루는 정말 바빠요. 아침에는 수영 강습을 받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해요.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박물관, 미술관을 다녀요. 작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는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자서전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70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60대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시니어 자립 모임에는 현재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순자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70세가 된 지금 저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70세의 요가 강사요. 왜? 안 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는 마라톤에도 도전할 예정이에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경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대요. 김 과장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어요. 처가만 챙기지 말고. 이런 말들을 듣고 경수가 저에게 전해주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저희 동네 다른 가족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순자 씨네 보고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께 더 잘하려고 해요. 저희 아들도 처가만 챙기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말해야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커뮤니티 빌리지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안 와서 속상하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푸념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순자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저도 오늘부터 댄스 수업 신청할 거예요. 나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도예 배워볼까 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손주들도 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 듣고 다 부러워해요.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는 처음 봤대요. 준서가 학교에서 제 이야기를 자랑했나 봐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손주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손주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할머니도 순자 할머니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건 다른 며느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참 순하시네요 라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정말 멋있으세요.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요. 어머니, 나중에 저희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커뮤니티 빌리지에 견학 오는 며느리들도 있어요. 우와, 여기 정말 좋네요.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곳에서 사시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만의 공간에서
시어머니만의 인생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순자 씨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쓰고 있던 자서전이 드디어 출간을 앞두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정말 놀랐어요. 김순자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은 70세에 찾은 나의 인생으로 정했어요. 교정을 보면서 제 지난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절망했던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순간까지. 어머니, 책 나오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경수가 진심으로 말해줬어요. 자서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니어 센터, 복지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으면 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강연은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였어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정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70세에 시작한 요가 강사 자격증 공부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70세의 요가 강사라니. 준서가 제일 좋아했어요. 이제 커뮤니티 빌리지에서 주 2회 요가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순자 선생님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70세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수강생들의 반응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마라톤에 참가했어요. 10km 코스였지만 70세에 완주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결승점에 들어올 때 경수 가족이 응원하러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최고예요. 가족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록은 1시간 20분이었어요. 처음 도전치고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죠. 내년에는 하프마라톤에 도전해볼까? 농담처럼 말했는데 경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른 어머니들과 시니어 자립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늦게나마 자신을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어서. 월 1회 모임에서는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75세에 대학에 입학하셨고 어떤 분은 80세에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죠. 2년이 지난 지금 경수 가족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처가와 친정을 정말 공평하게 대해줘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기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이번 어버이날에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온천 여행 가려고 해요. 정말? 고마워. 장인 장모님과는 다음 달에 따로 갈 예정이에요. 이제는 공평하게 해야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민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멋지게 늙고 싶어요.
어머님은 정말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이제 저는 71세가 되었어요.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요가 강사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고 마라톤도 하프코스를 완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변화를 시작한 많은 분들을 보는 게 가장 뿌듯해요. 순자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니어 인생 2막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한 거예요. 70세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매주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덕분에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정말 특별해졌어요. 이제 저는 돌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멘토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다른 손주들도 저를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순자 할머니는 정말 슈퍼우먼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순자 할머니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니어들의 자립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어요. 김순자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정부에서도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대요. 제가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생각에 정말 자랑스러워요. 71세인 지금도 저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전국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해외에도 제 이야기를 알려서 전 세계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꿈을 꾸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경수가 진심으로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민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머니들께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엄마도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8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필요해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해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